오늘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, 얼마나 어렵게 하시려고? 변호사님이 계속 어렵다고 하시니까 퀴즈를 좀 내볼게요. 저한테요. 네. 개인회생 변제금 그리고 생계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게 또 부양가족이죠. 네, 맞아요. 근데 이게 부양가족이 단순히 나이로 하기에는 뭐 나이 안 들어가는데 뭐 장애인일 수도 있고 미성년자지만 수익이 네. 있을 수도 있고 네. 이게 분류가 되게 좀 다양할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정리가 돼요? 이 부분이 실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, 다행히 회생법원에서는 회생위원 직무편람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정립이 돼 있어요. 아마도 내년도에 더 많은 회생법원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많은 회생법원이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 기준이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오늘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설명이 돼 있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편람을 기준으로 부양가족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좀 어렵습니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은데 네. 얼마나 어렵게 하시려고? 웬만하면은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게 좋을 정도로 어렵고요. 일단은 부양가족의 범위는 직계 존속,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도 포함하고 직계 비속, 형제자매로 합니다. 그러니까 내 위아래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계 존비속, 그리고 형제자매로 하고요. 다만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이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 중에 나와 생계를 같이 해야 돼요. 같은 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.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. 그리고 돈을 벌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할 겁니다. 그런데 돈을 조금만 번다,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가족 구성원 중에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한다. 이걸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면 2025년 기준으로 144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하고요. 그 이하로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어요. 그 다음 조건으로 부양가족은 연령도 중요합니다. 미성년자 19세 미만에 해당을 한다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이어야 돼요. 그러면 지금까지 말한 거를 종합을 해보면은 미성년자는 사실상 돈 버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65세 이상 노인 중에 월에 144만 원 이상 버는 사람은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시켜야 돼요. 그 이하로 버는 사람, 이거는 뭐 각종 연금을 다 포함한 겁니다. 연금을 포함해서 144만 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만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고요. 연령에는 해당을 하지만 장애인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. 장애인은 또 생계활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. 장애인인데 내가 생계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증 장애인이다. 이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다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. 그 다음으로 배우자를 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. 내 배우자의 경우에는 성인이고 생계활동을 할 수 있는데 생계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. 생계활동을 하고 있는데 수입이 적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. 이 배우자가 수입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,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수입이 얼마 이하였고 또 일을 못하는 사정, 예를 들어 미성년자를 부양해야 된다든가 장애인을 부양해야 된다든가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.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요.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내가 배우자가 있는데 자녀는 또 2명이 있습니다. 내 배우자는 돈을 벌어요. 돈을 버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. 저는 돈을 버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을 번다고 합시다. 그리고 실제로 내가 5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내 자녀 2명의 생계비는 다 제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. 이런 상황에서 그럼 내 부양가족을 3명으로 할 수가 있느냐,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죠.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은 반반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. 내 배우자가 있다면은, 배우자가 생계활동을 할 수 있다면은 부양 의무는 나눠 가지니까 나는 자녀 2명 중 1명만 부양하는 것으로 봐서 부양가족을 2명으로 신청을 하게 되는데, 좀 더 꼼꼼하게 따지면은 이렇게 됩니다.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소득액과 다른 수입원의 소득액을 비교하여 어느 쪽이 가계의 주 수입원인지를 고려하여 판단하기로 하면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또는 소득의 합계가 채무자 소득의 70에서 130% 범위 내에 있으면 주 수입원과 부수입원의 구별이 곤란하다고 보아서 균등부담시키고 있다. 어렵죠. 비스무리하면은 균등하다 뭐 이거니까요. 비스무리하면은 균등하고 한 사람이 월등하게 많이 벌면은 그 사람한테 부양을 하는 걸로 본다. 그래서 이걸 꼼꼼하게 따지면은 아까 500만 원, 200만 원 버는 케이스에서는 500만 원 버는 나의 부양가족으로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. 변호사님이 계속 어렵다고 하시니까 퀴즈를 좀 내볼게요. 저한테요. 네.
네. 고등학생인데 네. 맥도날드에서 알바해서 150씩 벌어요. 그럼 부양가족으로 되는 게 아닌 거죠? 그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안 되죠. 그러면은 알바 수를 좀 줄여가지고 네. 30으로 낮춰요. 그러면 부양가족으로 되죠. 그럼 두 번째, 내 배우자가 있는데 네. 미성년 자녀 둘 있어요. 미성년 자녀 둘이요. 네. 근데 배우자는 사진은 멀쩡한데 어디 가서 뭐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주부예요. 그냥. 네. 뭐 나가서 뭐 일을 어떻게 갑자기 하러 갈 수도 없잖아요. 네. 그럴 경우에 내 부양가족을 그럼 몇 명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건가요? 이때는 자녀 둘도 내 부양가족이 되고요. 그 다음에 배우자도 부양가족이 돼서 부양가족 4명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. 자녀 둘 다 성인이 됐어요. 근데 내 배우자는 방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주부였어요. 그래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. 아니요. 이때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없고요. 성년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부양가족 1명으로 신청을 하게 되겠죠. 뭐 다 정리됐네요. 그런가요? 근데 사실 정리 안 된 게 또 있어요. 성년 자녀의 경우에도 대학생의 경우에는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만 20세까지는 또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주는 예외가 또 있습니다. 예외에 예외가 있다 보니까,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 직무 편람이고 모든 법원이 이걸 따르고 있는 건 또 아니에요. 그래서 아무리 꼼꼼하게 검토를 해도 회생위원과 다퉈야 되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럼 어쨌든 내가 주장하지 않으면은 회생위원이 이거는 부양가족 왜 신청 안 하셨어요? 이렇게 얘기할 경우는 없기 때문에 꼼꼼하게 따져야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처음부터 꼼꼼하게 따져서 최대한 지방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처음 신청할 때는 서울회생법원 회생위원 직무 편람 기준대로 신청을 하고, 안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더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것이 꼼꼼한 사건 진행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.